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얘기들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완연하게 보이면서 곳곳에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들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자산 시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올 초에 항상 부동산 시장 같은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망치를 보면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비교할 때 속칭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무게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2월 정도에 발발했는데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 1년 전에 제가 올린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는 무섭게 부동산 시장에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부동산이 끝없이 오를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성견 지명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니고 집을 한 2년 전에 또는 1년 반, 2년 전에 구입했던 실제 사례, 상담했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한 1년 전에 경기도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셨는데 그 당시 대출을 받을 때 시세가 한 9억 정도 됐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품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1년 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1년 거치 이후에 담보대출 상환을 같이 원금 상환을 같이 하는 그런 상품으로 세팅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지금 정확한 대출 금액을 저한테 오픈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거치 기간 동안 1년에 내는 대출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것이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을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대출로 인해서 적어도 한 100에서 120만 원 사이에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80만 원 정도 이자만 내고 있었던 시기도 조금 어려웠는데 왜냐면 금리가 처음에는 이 정도로 높아질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거치 기간 동안에도 금리가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내년에 원금 상환을 같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걸 자기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다주택자라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세요 이렇게 상담 드리면 되는데 이분은 어렵게 마련한 첫 내 집 마련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든 지금 던지고 어렵게 마련한 내 집 마련을 던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소장님 지금 집을 팔고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잠깐 살다가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면은 전세금 보태서 좀 그때 가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청약을 통해서 다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략 자체는 맞을 수 있죠. 근데 전략대로 이게 주식시장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어떤 그 상황을 예측하는 게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모님의 전략대로 지금 9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세는 한 8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8억대 초중반에 팔아서 한 6억 정도 전세를 살다가 그쵸 대출금 빼고 자기 손에 쥐는
돈 6억 정도를 가지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사거나 아니면 3개 신도시 청약에 나서서 청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이게 또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도 있고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 타이밍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뭐 이사 비용부터 취득 비용부터 세금부터 그 다음에 중개보수부터 각종 그 법무 비용부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고 갈아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별로 안 깨진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중간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많은 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렵게 마련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기쁨, 그리고 내 집 마련 이후에 그래도 부동산 상승장 작년 말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 11월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해서 한 몇 억을 대출 받았더라도 한 1, 2억은 최소 올랐으니까 거기에 만족했던 분들, 지금 그만큼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서 크게 번 차익도 없지만 대출금리를 견디지 못해서 던져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민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어렵게 마련한 무주택자들 내지만 성공하신 분들에게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버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제예요. 다주택자들은 상관없고요. 다주택자는 자기 살 집 빼고 투자용을 했던 것들은 정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주택자였는데 1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신 분들에게 지금이 한없이 그 터널 같은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에서 지금 이거를 던지고 저가에 던지고 급매로 던지고 다시 또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자금 여력을 어떻게든 짜내서 조금 더 견디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대출 상품을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대출에 대한 관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출 관리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이 맞물려 있는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자금이 생기는 족족 또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족족 변동금리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출 관리인데 저처럼 이 대출 상품, 그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대환대출 금리가 낮은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상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환 전략을 써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물론 최근 정부에서 4억 이하의 집인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전체 주택가격이 4억 이하의 대출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국가에서 3.9%인가요? 3%대 고정금리 상품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기회를 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소수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환을 받더라도 고정금리로 갔다가 다시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있으면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긴축재정, 긴축재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 내년까지. 그런 내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지출을 줄여서 거기서 남는 충당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나의 상품, 대출 상품을 수액이라도 좋으니 갚아나가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내년까지 이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뉴스에서 언제 사인이 와야, 어떤 사인이 와야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 있는 연준이 2021년 1월 달에 금리가 0.25%였거든요. 2021년 1월 달에 0.25인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이 2020년 기준으로 지금이 한 2.5%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0.5%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해서 2.5%까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첫 번째 사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리지 않는다는 거는 더 이상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도 어느 정도 하면서 금리 상승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인이 올 때까지 저희는 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긴축 재정을 통해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나의 나의 재정 팟에 모여진 총량을 대출을 상환하는 데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자금이 생기면 생길수록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일부 붙더라도 무조건 더 상환하시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사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것 같다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나라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했을 때 굉장히 단기적인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마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한 달 정도 속전속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태세가 중장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천연가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봤더니 글로벌 경제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생기다 보니까 유럽도 난리가 났고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 지금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던 거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됐죠.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처음 중국에서 발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작은 2020년 1월 달에 첫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9월인데 아직까지도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서서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시장에서 희석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급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 안에 코로나 종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시장의 흐름은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시기가 완연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일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계속 최고의 낙폭을 그리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그런 양상은
쭉 갈 겁니다. 근데 이때를 견딜 수 있어야지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주택자들이었는데 내 집 마련을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관리에 집중하셔라.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원래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원리금만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 있을 때 더 상환할 수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면세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그때까지 소액이라도 정말 몇십만 원이라도 더 생기면 전략적으로 대출 상환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긴축 재정을 통해서 내가 꼭 필요로 나갈 때 쓰는 비용 외에는 본인이 먹고 입고 뭐 쓰고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그 재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언론 지형에 굉장히 노출에 민감하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금리는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흐름이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코로나 변수는 굉장히 약해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는 날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까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경제에 저점을 치고 주식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완연하게 이 하락세에서 점차 시장 분위기가 변곡점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쓰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어려움을 몸소 정말 체득하고 있거든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들은 더 이런 전략을 견고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 자체, 물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는 명확관하게 보였는지지만 그래도 정해진 이 자기의 어떤 급여 소득에서 분산만 잘하고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부하내동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3,400 가까이 주식장에 갔을 때 누구나 주식장에 뛰어들어서 손실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누구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된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투매로 나오는 그러한 전략은 결국에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한 번 더 견고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해보는 것. 부동산 시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